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정답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다는 얘기는 오답도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떤 게 오답인지 정답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자, 영어 공부의 정답은 participating, 참여하다가 아니라 engage in, 관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참여한다는 건 뭐고 또 관여한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거죠. 운전을 배웁니다. 이 운전자는 participate예요, engage인이요. 이분은 engage죠.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앉아서 보고 있는 이분이 바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participate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영어를 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이분은 영어를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분이 강사예요. 영어 강사. 여러분 편안히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설명을요. 여러분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편하죠? 운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어 강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직진도로를. 자, 이렇게 설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운전을 배우려면 어떻게 배워야 되죠? 당연히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보고 운전을 배울 수는 없죠. 자,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은 편안하고 실제로 한번 잡아보세요, 운전해보세요 하면 실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내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세요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더 이상 운전대가 잡을 수 없겠죠. 그럴 때 강사들은 이렇게 멋진 장소로 데려가서 멋진 어떠한 액션을,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여러분 이 안에 타서 이 강사가 멋지게 운전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탈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재밌죠. 여러분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여러분 이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 화려한 운전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지게 운전하면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꼭 이런 말 붙이죠. 야, 이 사람이 1타 강사야. 이 사람 강의 잘해. 당신은 하는 거 없는 거야.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엔게이지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운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직접 운전을 하느냐? 자, 맞습니다. 힘들더라도 운전은 여러분이 직접 두 손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강사는 여러분이 불안에 떨면서 운전하는 그 모습에 안정감을 주며,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덜덜 떨면서 이 핸들의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엔게이지란 말은 이 감각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운전하시면서 핸들을 얼마큼 틀었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차폭은 얼마큼 되며 차폭감도 암겨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엑셀을 밟을 때 어느 정도 나가고 어느 정도 멈춘다라는 핸들과 이런 여러 가지들의 조작을 감각적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엔게이지 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강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At every step.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자, 잘라익기. 모든 단계에서. 이걸 또 단계라고 해석합니다. 계단이 아니라. 이미 운전해 봤으니까 강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쉽게 계단이 아닌 단계라고 쉽게 이미 스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In our journey. 자,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계단이 아니에요. 단계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한 삶의 여정이군요. 자, 여기까지가 나오고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encounter는 만나다라는 동사예요. junction은 junc가 붙어 있는 거죠. 교차로 또는 이게 교차점, 교차점에 만나요. 자, with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뒤에 명사 나오죠. pathway까지 얘가 뒤에서 얘를 꾸며준 거예요. 자, 그때 이 교차점은 뭔가요? 많은, many, different, 다른, pathway가 길이죠. 많은 여러 가지 길을 갖고 있는 junction,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 문장인 거예요. 그 위에는 다 군더더기가 되겠죠. 자, 이 ing 붙습니다. ing 붙은 건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형용사로 쓰거나 또 동사 비슷하게 써요.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read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동사의 성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끈다고요? into 어디로? 멀리까지 이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을 꾸며주군요. 그러한 길들을 가진 그러한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해석을 다 해주고 있죠. 이분께서. 이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 끊고 전명 끊고 이렇게 끊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배우게 되죠. 어디서 끊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전명구에서 끊고, 두 번째로는 ing가 나가면 ing 앞에서 끊고, 뭐 이런 것을 알려줄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각각의 초이스는, 자, 이게 주어죠. 자, involve라는 단어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certainty가 확실함, on이 붙었죠? 반대말, 불확실함을 포함하고 있다. 자, about라는 단어의 위치가 썼습니다. 그때 about라는 위치가 들었을 때 이게 관계사가 있고요. 위치란 것은 의문사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관계사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의문사는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강사가 이제 화려하게 스포츠카를 이제 몰아줍니다. 자기만의 비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만의 비법 알려줄게.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죠? 의문사는 당연히 해석이 되겠죠. 어떤 것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사 같은 경우는 뒤에 위치가 들어갔을 경우는 전체 플러스 명사군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뒤에서 이게 빠진 게 있어야 돼. 위치가 uncertainty를 위치가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관계사는. 의문사는 그냥 어떤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path가 길입니다. 길, get to 목적어, 동사, 당신의 destination 목적지로 데려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문장 구조가 완벽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니까 이거는 관계사는 아닌 거죠. 그럼 뭐예요? 의문사인 거예요. 어떠한 길이 너를 destination 목적지로 데려갈지에 관련된 불확실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듣는 거는 편안하게 앉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6년 또는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가능해요. 가만히 앉아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아니 2, 3주면 가능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삥 돌아서 참 어렵게 6, 7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강의는 dangerous,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harm, 해를 끼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끌어읽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이 강사가 자, 너도 한번 직접 한번 해봐. 앉을 겁니다. 앉아서 해봅니다. Trusting our institution. to는 뭐지? to는 전에 배웠는데 목적인가? 위에서? 뭔가 이 to는 뭘까? 뒤에서 꾸며주는 건가? end는 끝나다인데 up이 붙었어. 위로 끝난다? with는 뭐 가지고 있다? ing는 배웠어.
그런데 어스는 뭐야 그러면 또? 또 새로운 게 나왔네. 앞에가 분명 요 문장에서 쉽게 그냥 전면구 끊고 주어 동사 목적어 전면구 ing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 문장에서 갑자기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이거 또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 사람이 또 그러죠. 강사는 내려봐. 내가 다시 문제할게. 또 해줍니다. 자, ing가 들어가면 시작하면 얘가 주어가 돼요. trust가 믿다 뜻이죠. 우리 intuition 직관을 믿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ing가 동명사로서 얘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러면 뭘 믿는 거야? 우리의 직관을 믿는 거. 그래서 뭐 하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and가 at 보이죠? 예, 동사입니다. s 붙는 게 이제 단수기 때문에 ing는. 자, 봤죠? 그럼 often이라는 단어가 주로 동사 앞에 붙어요. 동사 앞에 붙죠. 그러니까 동사라는 거 알 수 있죠? 나의 화려한 기법 스포츠카 몰아주는 겁니다. 트랙에서. 그러면 정말 쉬운데? 그리고 often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가긴 한 거야. 동사 앞에 쓰는구나 라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often은 그것만 쓰이진 않거든요. 이거만 딱 맞는 거죠. 화려하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흔히들 end up이든 수고야. 결국 몸으로 끝난다 뜻입니다. us는 뭐냐? ing라는 동명사나 분사나 뭐 이런 것들의 주어를 we, our, us처럼 중에서 이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써. 오케이. 그래서 us 쓴 거야. 됐습니다. 우리가 optimal하면 최적이죠. 써보니까 차선인 거예요. 차선의 선택을 우리가 결국 하게 된다. 이런 거야. 우리가 직관을 신뢰해서 믿고 선택을 하는 거 흔히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한다? 차선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자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때? 괜찮았어? 그러면 강사가 또 설명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강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참여만 하고 있는 거고 엔게이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영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6년, 10년이 걸려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1, 2주 안에 가능한 것을 이 강사가 계속 자신이 해주는 거야. 다 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니까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두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감각을 익힐 수 없는 거죠. 때로는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이제 현혹하죠. 자, 그게 뭐냐? 실제 여러분이 보는 문장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 도로가 아니에요. 앞에 뭐 오토바이가 있고 뭐 불법 주차에 길은 라인도 없고 막 어디 신호등도 없고 별개 불법 주차 뭐 기타 등등등 뛰어오는 사람 뭐 차폭이 이상하고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무저기로 계속 벌어져요. 그 길을 여러분들 두 손으로 꽉 잡고 계속 운전해 가면서 그 불안 속에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지문 해석할 때는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강사는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완벽한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 가능한 것을 설명을 해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착각하는 거야. 야, 이 길을 직선도로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근데 딱 두 번째 길 나오니까 이상한 게 나와 또. 응? 갑자기 오토바이 나온 거야. 한마디로 따지면. 그럼 여러분 또 이것도 강사가 설명해. 오토바이는 이런 거야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여러분 또 이럽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계속 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하나씩 다 배워야 돼요. 이 문장의 전체적인 감각은 직접 여러분이 관여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어 수업은 관여를 딱 막고 참여만 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라는 거죠. 보고만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하물며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야도. 이렇게 하려면 That,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What are you doing?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What are you doing? 이거를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관여는
아닙니다. 영어는 참여는 절대 영어 배울 수 없어요. 관여를 하셔야 돼요. 아, 선생님 이거 관여한 거 아닌가요? 분명 강사가 읽어줬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했죠. What are you doing? 운전자가 옆에서 알려주죠. 자, 여기서 운전대를 똑 잡고 직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 바꿔서 그대로 핸들 안 틀고 계속 가는 거야. 쉽죠? 참여예요. 근데 실제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면서 이 길을 가셔야 돼요. 떨면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알려주잖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how로 바꿔볼까요? How are you doing도 있어요. How are you doing?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이런 말이야. 그럼 따라보세요. How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따라 하십니다. 참여예요. 관여 아닙니다. 이거 영어 절대 여러분들은 늘지 않습니다. I'm removing 라벨. 라벨을 제거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바틀. 병으로부터요. 따라 하시죠. Are we supposed to? 외워두세요. Are we supposed to? 하면 suppose가 뭐뭐할 예상이 된다. 생각된다. 그러니까 Are we supposed to는 하기로 생각되어진다니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오세요. Are we supposed to do? 뭐뭐 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또 듣고 외우죠. 이게 뭐죠?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직접 떨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알려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참여하고 누가 관여죠? 강사는 관여한 거고 여러분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하는 보고만 있는 거죠. 그 뒤에 하는 대로. 그걸 해야 됩니다. 리사이클.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쉬운 것이 하면서 막상 또 핸들 잡으면 무섭고 겁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핸들은 내 몸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면은 잘 돌아가지도 않고 악셀을 밟으면 갑자기 훅 나가고 천천히 밟아 나가지도 않고 브레이크를 확 밟기도 하고 천천히 밟기도 하고 무서워서 못하겠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내가 배우냐 하면서 여러분들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를 망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답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죠 이미. 뭡니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답. 엔게이지 해야 한다. 관여하셔야 된다. 직접 여러분이. 참여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은 관여예요. 어텐션이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집중이 되지 않는 수업은 그건 수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지고 6년 동안 영어 강의를 수업을 들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 잤어요. 저는 안 들었어요.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잘못한 것도 맞아요. 또 하나 그 선생님도 잘못한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어텐션이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운전자 옆에서 강사가 운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졸릴까 안 졸릴까요? 하는 게 없잖아. 그거 졸리는 거예요. 수업을 졸았다는 얘기는 그 수업 자체가 파티스페이팅 그냥 단순 참여였다는 얘기예요. 엔게이진 관여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졸리니까 뭐하죠? 강사가 선생님들이 멋지게 트랙을 틀면서 졸음을 깨는 거죠. 쇼를 하는 거예요. 쇼. 그래서 강사들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강의 참 재밌어. 머리에 쏙쏙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영어는. 재밌죠. 그럼 이 강사가 뭐랍니까? 저 사람 정말 재밌어라고 하죠. 잘 가르친단 말을 붙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운전하신 거예요?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5년 동안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최소한 여러분들 그냥 옆에 타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강사들이 쇼하는 거. 또 선생님들이 쇼하는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저 6년 동안 저는 잠만 잤어요. 영어 수업에. 당연히 잠 자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직접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졸 수 있을까요? 벌벌벌벌 떨면서 운전하는데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수업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수업은 졸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엔게이지는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수업은 여러분 무조건 엔게이지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거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난 영어 못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핸들을 들고 그러니까 영어를 하라 그래 무조건. 그러고 왜 몰아가는데 나를 라고 불만이 나올 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론 그 전에 제가 이론적 배경들은 다 설명해 줘요. 왜 어떻게 언어를 받아들이는지 기타 등등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셔야 돼요. 운전대를 잡고 느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 원하다 보니까 안전빵을 원하다 보니까 핸들 잡기 원치 않거든요. 그럼 강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핸들 잡지 않고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이해가 쏙쏙 된다. 막상 하면 안 되죠. 졸린다는 얘기? 제 수업엔 단 한 명도 졸 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 수업 듣던 했던 온라인 수업에도 뭐든 상관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온라인 수업하면 졸아요. 웃기는 소리. 온라인 수업하면 존다는 얘기는 그건 참여하고 있다. 단순 참여. 그냥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엔게이징.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 이상 지문이 있고 앞에 영어 듣기가 있다면 운전하고 있는 이상 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 실전 강의 오프라인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참여하고 있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건 영어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6년 동안 영어를 배운다고 영어 되겠습니까? 0이죠, 0. 그래서 여러분 영어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과 영어 강사죠. 그들은 그냥 운전대를 잡고 보여주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내가 수업 시간에 존다. 이건 뭐다? 참여한 거다. 영어 하는 것이다? 아니다. 영어 한다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여러분의 상상을 해보세요. 자전거를 배우고 운전을 안 배웠다 자전거를 생각해보세요.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엎어지고 떨어졌던가를. 그때 졸음이 오던가요? 졸리던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전거나 오토바이 뒤에 탔을 때, 차 뒤에 탔을 때 졸리는 거 이해하시죠? 근데 운전자 조나요? 아주 배타랑이 몸이 안 좋은 이상은 졸릴 리가 없죠. 사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냥 옆에 앉아서 운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 이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영어 못한다? 그것은 참여한 게 아니라 참여한 거지. 그렇죠? 참여한 거지. 여러분이 직접 한 건 아니다. 직접 해라.